네, 안녕하세요. 아이맵의 생산성 팀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링 담당하고 있는 최성국입니다. 네, 먼저 저희 생산성 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자들의 개발 경험을 개발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 높은 MSA 환경 구상하기라는 주제로 15년간 커져나가는 PHP 모놀리스 레거시를 쿠버네티스 기반 MSA로 전환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생산성을 높인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흐름인데요. 배경과 도전 과제를 짚어보고 MSA 전환 후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요. 저희가 세운 목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인프라 구성 자동화, 인증 시스템 개선, API 게이트웨이 도입 과정을 차례대로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교훈을 좀 나눠드리고 Q&A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이맵은 브랜드 빌더로서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적 거래액이 6조 원을 돌파했고 누적 사이트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면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5년간 쌓여온 거대한 PHP 모놀리스 시스템이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좀 너무 무거웠어요. 모놀리스라는 거는 하나의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에 모든 기능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구조를 뜻하는데요. 그만큼 코드가 좀 많이 반대해서 PHP 버전업조차 좀 부담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신규 기능 하나를 넣기 위해서 수십 개의 파일을 좀 수정해야 했고, 심지어 PHP 디버거인 엑스디버거를 쉽게 활용할 수조차 없어서 슬랙 메시지로 디버깅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코와 바덤프로 디버깅하는 게, 그리고 슬랙 메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굳이 설명을 다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의 한계가 MSA로 전환하면서 레거시 기술 부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MSA,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면 분명 개발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MSA는 큰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서비스 단위로 쪼개서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서비스별 레파지토리, 작은 단위로 배포하기, 빠른 피드백, 교과서적인 MSA의 장점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인프라 구성은 오히려 복잡해졌고 각 서비스마다 인증 로직을 처음부터 구현하느라 속도가 많이 더뎠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하나 띄우려면 AWS의 도커 이미지 전수인 ECR, AWS 리소스 접근 권한 관리하는 AIAM,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CI/CD 파이프라인까지 인프라 엔지니어가 며칠씩 달려서 세팅을 해야 되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선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를 띄우려면 저희 아이맵에서는 최소 3개의 저장소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테라폼 저장소에서 ECR, IAM, 시크릿 매니저 같은 리소스를 생성하는 저장소를 수정해야 했고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저장소에서 게이트웨이와 이스티오 등의 네트워크 설정을 수정해야 했고, 아르고12 저장소에서 헬름 밸류 파일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테라폼은 인프라를 코드로 선언해서 관리하는 도구고요. 아르고12는 기덥스 도구, 헬름은 쿠버네티스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각 저장소마다 PR을 만들고 리뷰받고 머지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됐죠. 둘째로는 반복적인 수작업이 있었는데요. 모든 서비스가 비슷한 인프라 구성을 필요로 하는데 매번 복사 붙여넣기로 작업했습니다. 서비스 이름만 바꾸면 되는 단순한 작업인데도 테스트를 반복해야 했고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이 테스트를 하는 데까지. 세 번째로 인증 구현의 파편화인데요. 각 팀이 독자적으로 인증을 구현하다 보니까 A팀은 OAuth 2.0을 구현하고 B팀은 패스포트를 사용하고 C팀은 JWT 인증을 직접 구현하고, 신규 입사자가 프로젝트로 옮기거나 새로운 온보딩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인증 방식을 또 학습하고 배워서 써야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통 기능의 중복 구현인데 로깅, 모니터링, 콜스, 레이트 리미팅 등등 모든 서비스가 각자 구현하고 있었어요. 30개의 서비스라면 30번 구현하는 셈이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팀이 결정한 최종 목표는 사람의 수리 작업을 완전히 제거하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프라 담당자는 반복적인 온보딩과 인프라 셋업에 묶이지 않고 서비스 안정성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CI/CD 구성과 인증 구현이 아닌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코드만 짜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프라 자동화, 분산된 저장소 작업을 하나의 플로우로 통합하고 인증 표준화를 통해 모든 서비스가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인증 시스템을 만들며 API 게이트웨이 도입을 통해 공통 기능을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앞서 보신 장표와 똑같은 장면을 가져왔는데 먼저 아이맵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맵의 인프라 구성하는 저장소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쿠버네티스 관련 설정 저장해두는 저장소, 쿠버네티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반 AWS 인프라 리소스를 정의해두는 테라폼 저장소, 그리고 헬름 차트에 애플리케이션별 설정인 values YML을 저장해두는 저장소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인프라 엔지니어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분산된 코드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고, 첫 번째로 이 과정을 자동화한다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인프라 엔지니어 한 명이 세 곳을 오가면서 작업하고 적용하는 데만 평균적으로 일주일이 걸리고 있었어요. 인프라 구성 자동화는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저장소에 코드를 자동으로 추가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개별 애플리케이션별로 구성된 CI/CD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CI/CD 워크플로우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분산된 코드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노레포를 도입했습니다. 모노레포는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저장소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요구사항이 단 2가지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부터 자유로울 것, Node.js든 고든 파이썬이든 러스트든 상관없이, 그리고 필요할 때 최대한 빠르게 쿠버네티스의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구성될 것, 최종적으로 MSA 저장소에서 도커 파일만 잘 작성하면 GitHub 액션즈 워크플로우가 변경된 앱을 자동으로 추적해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앱스 디렉토리 아래에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푸시하면 끝입니다. 이게 어떻게 3개의 저장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GitHub 액션즈가 신규 서비스를 감지하면 테라폼 저장소에 PR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K8s 매니페스트 저장소, argo-cd values 저장소에 모두 똑같은 패턴의 PR을 생성합니다. 개발자가 한 번의 푸시로 모든 인프라 구성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인 반복적인 수작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의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공통 인프라 리소스를 테라폼 모듈로 패키징하겠습니다. 테라폼 모듈은 재사용 가능한 인프라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서비스는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가 필요하고 비밀 정보를 관리하는 시크릿 매니저가 필요하며 AWS의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IAM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제와는 약간 다른 형태가 되겠지만 이렇게 단 몇 줄로 ECR, 시크릿 매니저, IAM 등 기본 인프라 리소스가 한 번에 구성됩니다. npm 인스톨하듯이 마치 인프라를 설치하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폼 모듈만 패키징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인프라를 필요할 때 빠르게 구성하려면 테라폼 코드를 인프라 환경에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프라 엔지니어들은 테라폼 코드 리뷰와 적용을 위해 GitHub PR 코멘트 기반으로 테라폼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인 아틀란티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PR에 아틀란티스 플랜이라고 코멘트를 달면 테라폼이 변경할 인프라 변경 사항을 미리 보여주고 아틀란티스 어플라이라고 하면 플랜을 기준으로 실제로 인프라 리소스를 적용하는 도구예요. 인프라 엔지니어들은 자동으로 적용된 테라폼 코드들 또한 적용 기록을 PR을 통해 직관적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MSA 저장소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면 이러한 형태의 테라폼 템플릿을 확형 변수로 렌더링하여 특정 패턴을 가진 PR을 테라폼 코드 저장소에 생성하고 그 패턴에 일치하는 PR이 생성되면 GitHub 액션즈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아틀란티스라는 플랫폼은 구성 위에 맞춰서 테라폼의 철학을 지켜서 사람이 일일이 어프로브를 해주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고 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션이 그 패턴에 따라서 GitHub 액션이 실행되면 이 플랜과 어플라이를 코멘트를 순차적으로 남겨서 인프라의 테라폼 코드를 실제로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봇이 댓글을 달아서 자동으로 인프라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방금 아까 보셨듯이 이 과정에서 PR을 자동으로 승인하고 병합하기 위해서 GitHub에 봇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구성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PR의 라벨에 따라서 자동으로 승인하거나 자동으로 머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이 뒤로 테라폼뿐만이 아닌 다른 쿠버네티스나 헬름 밸류스 파일 저장소에도 공통화된 기능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헬름 차트에 애플리케이션별 설정인 밸류스 파일을 저장해두는 저장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헬름은 쿠버네티스의 패키지 매니저로 복잡한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values YML은 그 설정 값을 담은 파일이에요. 이 밸류 파일을 테라폼 코드와 같은 방식으로 템플릿을 렌더링해서 해당 저장소의 특정 패턴을 가진 PR을 생성합니다. 이 패턴이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PR의 제목이라든지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얘기고요. 이 PR 역시 앞서 말씀드린 GitHub 봇을 통해 자동으로 병합이 되고 GitOps 플랫폼인 ROCD가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감지해서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도커 이미지 태그 변경 사항을 감지하여 헬름 차트를 통해서 새롭거나 변경된 애플리케이션 파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GitOps는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는데 Git을 신뢰할 수 있는 비밀 소스로 사용하여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선언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ROCD는 Git 저장소의 변경 사항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쿠버네티스에 반영하는 도구예요. 이렇게 해서 MSA 저장소에 신규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된 경우에 인프라를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정리하면 개발자가 코드를 푸시하면 20분 내에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일주일에서 20분, 99% 정도의 시간 단축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조금 맥락을 넘겨볼게요. 다음이 세 번째 문제인 인증 구현의 보편화입니다. 인프라 자동화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IMM은 PHP 레디스 세션 기반의 전통적인 인증으로 시작했습니다. 세션은 서버의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죠. 이거를 이제 워스 방식의 인증으로 전환해 보았는데 각 서비스마다 구현 방식이 달라서 학습 곡선이 높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팀은 패스포트를 쓰고 어떤 팀은 직접 구현하고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인증 흐름을 자동화하고 클라이언트 SDK와 서버 모듈로 제공하자라는 두 번째 큰 목표로 정했습니다.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인증 서버가 인증에 대한 상태를 모두 관리하는 중앙화를 하고요. 둘째로 각 서비스는 스테이트리스하게 토큰에 담긴 정보만을
사용하면 되도록. 당연하게도 최적의 솔루션은 JWT 기반 인증이었습니다. JWT는 토큰의 사용자 정보를 인코딩된 토큰에 담아서 주고받는 방식인데요. 서버가 상태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 MSA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증 서버를 구축해서 PHP 세션 레디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고 토큰을 발급갱신해서 그리고 토큰 발급갱신 요청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론트엔드 SDK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백엔드에는 네스트.js를 우선 저희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드와 데코레이터 모듈을 제공했고 몇 개의 데코레이터만으로 토큰에서 사용자 고유 코드와 사이트의 코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꺼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제랑 이것도 많이 좀 다른 코드인데요. 간단함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팀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인증을 처리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JWT가 유효한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큰이 유효한지 판단하려면 토큰의 시그니처를 암호화하는 키가 각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사용하는 비대칭 암호화를 사용하면 각 서비스의 퍼블릭 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키 로테이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키를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공통 기능의 중복 구현 해결과 인증 중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한 API 게이트웨이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API 게이트웨이는 아까 설명드렸던 중앙화된 인증 서버에 토큰을 검증 요청하고 이 흘러가는 트래픽을 인증할 수 있게끔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달아놨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모든 API 요청이 거쳐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데 이 API 게이트웨이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앞단에서 인증, 로깅, 라우팅 등의 공통 기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각 서비스는 JWT 검증 로직을 구현할 필요가 없고 API 게이트웨이를 통과한 요청은 이미 인증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개 서비스에서 중복으로 구현하던 기능을 한 개의 게이트웨이에서 처리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색 코드는 비즈니스 로직 API만 구현하면 되는 환경이 구성되었죠.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건 API 게이트웨이로 사용할 플랫폼의 옵션을 비교해보는 거였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확히는 네 가지입니다만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서비스 메시인 이스티오, 그리고 전통적인 리버스 프록시인 엔진엑스와 캐디,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인 콩 게이트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티오를 저희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토를 해봤는데 이 이스티오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서비스 간의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을 관리하는 서비스 메쉬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학습 곡선이 좀 가파르다고 느껴진다는 평이 많았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의 인프라 리소스를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직 쿠버네티스 밖에 남아있는 서비스들이 좀 있고 이 서비스까지 연결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티오는 우선 좀 제외를 했고 엔진엑스와 캐디는 이제 웹서버이자 리버스 프록시인데 설정 유지 보수가 좀 복잡하다고 느껴졌어요. 물론 이제 모듈을 구성해서 추상화해서 제공하면 좀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조차도 엔진엑스와 캐디 자체적인 문법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 이 문법들을 백엔드 엔지니어들이 좀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배제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DBX 모드로 YAML 야물 기반의 설정이 가능하고 깃을 통해 설정 형상 관리가 가능한 콩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언형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DBX 모드는 콩은 원래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데이터베이스에 담아서 유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이거를 양을 파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을 깃으로 버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 선언형 설정이 중요할까요? 인프라 엔지니어와 백엔드 엔지니어 간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라우팅 관리 주체를 백엔드 엔지니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은 DBLS 모드에서 YAML 매니페스트를 통해서 보시는 장표와 같이 라우트나 서비스, 플러그인 등의 콩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YAML은 사실 요즘 안 쓰이는 곳이 적을 정도로 많이 쓰이는 문법이라 이해하기도 좀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뭐 라우트, 서비스 등의 네이밍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애플리케이션 단위의 각 파일에 정의하고 콩이 YAML 빌더인 데크를 제공하는데 이 데크 플러그인을 통해 도커 레벨에서 콩 게이트웨이에 적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가 첫 진입점이 되면서 인증, 로깅, 폴스 등 공통 체계를 좀 표준화할 수 있었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발표 자료를 만들었을 때가 이제 7월 초부터 좀 만들어 봤는데 장표에는 20개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약 26개, 7개까지도 좀 늘어났고 매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수치로 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신규 서비스 론칭 시간이 약 2주 정도 걸렸는데 이제 하루 실제로 얼마 전에 좀 긴급하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날 오후 6시에 배포 과정을 시작해서 당일 7시경에 마무리되어 정상각성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93% 정도 시간 단축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개발 환경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으로 릴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걸리던 부분에서 20분 이내로 99% 단축을 했고 인프라와 인증 작업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수치는 커질 것입니다만 지금 98% 이상 자동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자 만족도와 조직 전체 ROI가 크게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개발자분들이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좀 많이 뿌듯했던 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왜 느린가에 대한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MSA를 쓰면은 이제 개발이 느려진다, 제품 주기 사이클이 오히려 느려졌다라는 평가가 종종 들리는데 그건 MSA가 느린 게 아니라 MSA를 구성하는 과정이 느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시기보다는 작은 영역에서 자동화를 좀 검증한 다음에 확대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하나의 서비스로 시작했어요. 셋째로 시스템을 구성하면 애플리케이션별 중복 작업이 많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인증, 로깅, 모니터링 등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잘 만들어두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넷째로 개발자 경험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엔 비즈니스 가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곧 더 빠른 기능 출시와 더 나은 품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을 좀 많이 정리해드린 것 같은데 좀 최대한 많이 줄여보자면 자동화와 표준화 없이는 MSA는 오히려 복잡도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MSA는 조직 생산성을 두고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레거시를 MSA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왜 전환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은 결국 저희는 개발 생산성 향상이었어요. 아이맵은 이런 도전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더 나은 개발 경험을 만들어갈 엔지니어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도 있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아이맵에 합류하셔서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경험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MSA 환경 구성하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든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분들에게 왼쪽부터 선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접 질문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오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 중인 김원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발표가 너무 또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모놀리식 서비스에서 지금 MSA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API 게이트웨이 인증 같은 부분에서 API 게이트웨이 도입을 통해 이제 수많은 중복 로직을 이제 통합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도 작업을 하면서 인증을 API 게이트웨이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도 있지만, 이제 MSA를 구성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겹치게 되는 기본적인 로직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아까 발표 초반에서도 로그 같은 것도 게이트웨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프랙티스에 맞지 않는 중복 기능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맵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이제 로깅 같은 부분은 HTTP 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게이트웨이 레벨에서 중복 구현을 줄이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요청을 로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곳에 맞지 않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단에서 로깅 정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중복 기능들은 이제 당연히 API 게이트웨이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프레임워크별 모듈이나 이런 공동 패키지 저장소를 저희는 만들어서 내부 서비스로 운영 중입니다. 아까 전표에서도 잠깐 지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내부 패키지를 GitHub 패키지 레지스트리에 등록해서 개발자분들이 환경에 맞게 패키지를 인스톨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홍은비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아이맵의 개발자분들은 이제 DX 팀이 있어서 되게 든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DX를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성공님이 계시는 팀에 그래서 다음 스텝, 다음 개선점은 어디인지, 어딜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요.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PHP 7.0에서 8.0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를 실패했었어요. 재작년에 시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쿠버네티스 전환이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그 시기에 남아있던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좀 활용하고자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었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아직까지도 PHP는 좀 모놀리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업도 힘들고 기능 추가도 어려운 PHP 코드베이스를 아예 쪼개버리기로 했어요. 저희는 아이맵 플랫폼의 진입점인 아이맵 메인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고, 여기서는 사이트의 생성, 회원 가입, 그리고 파트너라고 하는 저희 고유의 좀 사업 모델이 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정 로직이나 사이트 결제 로직들을 처리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IO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있고, 사이트 고객들이 실제로 사이트를 관리하고 사이트의 고객들을 또 관리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BO라고 하는 어드민 페이지 등의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희는 우선 코드가 비교적 적은 IO의 PHP 부분을 도커라이즈해서 쿠버네티스에 띄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쪼개면 PHP의 버전업을 하기도 더 쉽고, PHP 버전업이나 이 코드베이스 정리를 하더라도 IO 쪽의 코드를 건드렸을 때 BO에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수준의 격리 레벨을 제공하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 중입니다.
가지 질문 받을 거라 2분 정도만 끝에 맞으실까요? 1분 정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백엔드 공부를 하고 있고 원래 지금 초등학교 교사이고 이런 배상진이라고 합니다. 그 MSA는 사실 구현을 해본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까 그 JWT로 그 API 게이트웨이를 이제 만들어서 인증을 이제 통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얼핏 느끼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각 MSA 서비스들이 각각 있고 그거 이제 인증 게이트웨이 서버가 따로 있는 거고 이게 키를 인증하는데 이제 JWT 시크릿 같은 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각 MSA가 공유하지 않는 구조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 키 로테이션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JWT는 이제 암호화 키를 몰라도 내부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암호화가 아닌 인코딩 방식의 토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인 그냥 아무렇게나 디코딩할 수 있는 토큰을 일반적으로 인증에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JWT를 까보면 내부에 이제 시그니처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시그니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그니처는 암호화를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 JWT 토큰을 검증하려면 시당초 암호화된 당시의 시크릿 또는 암호화된 당시에 사용한 프라이빗 키에 대응하는 퍼블릭 키를 사용해야 이 시그니처를 해독하여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각 서비스에서 각자 JWT를 검증하는 로직을 넣게 되면 이 시크릿이나 퍼블릭 키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서버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키를 한 번 발급하면 평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키를 로테이션해 가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키를 바꿀 때마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100개라면 키 업데이트를 100번씩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인증 서버의 부하가 좀 가더라도 중앙에서 아직까지는 인증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크레노스에서 백엔드 개발 맡고 있는 손재명 과장입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한컴에 있을 때나 지금 회사에서나 MSA로 이제 전환도 해보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사실 지금 이제 20개 가까운 서비스들이 MSA로 전환이 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MSA로 전환을 하게 돼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초반에 언급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해서 실제로 래퍼 하나 새로 파가지고 새로운 MSA 서버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자동화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서버의 성향이나 그 서버가 처리하는 업무에 따라서 이제 노드의 스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노드의 오토 스케일링, 아니면 팟의 개수부터 시작해서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 이제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뭐 특정 팟에 대해서는 뭐 캐다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의 방식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책을 어떻게 정해서 운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비용하고도 이제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버가 새롭게 배포될 때 그 서버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고, 또 이제 페일 오거나 그 자동으로 이제 배포가 됐을 때 이제 해당 이제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또 모니터링이나 로깅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질문
주신 부분이 되게 방대해서 제가 완전히 다 이해할 것 네네네. 같은데 우선 기억나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새로 신규로 생성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라든지 이런 정책, 오토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저희 MSA L4에 담겨있는 기본 템플릿이 있어요.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저희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이 따로 계세요. 저희가 아니라 이제 리소스 부하를 보면서 좀 리소스를 조정해 주시거나 그런 것들은 인프라 팀에 위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오토 스케일링은 그러면 인프라 팀에서 별도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배포가 된 걸 다시 한번 조정하는 단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가 되기 이전에 그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프라 팀에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는 K6 사용해서 로컬에서 이제 그랍 하나와 그 인플럭스 DB 사용해서 시각화까지 그리고 실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는 IO 백엔드 분리하는 프로젝트인데 IO라는 서비스의 실제 유저 행동들을 몇 개를 시나리오화해서 스파이크가 쳤을 때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인 트래픽이 유지될 때 등 기준으로 인프라를 좀 미리 프로덕션 환경과 비슷하게 설정해 놓고 테스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조금만 더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이제 테스트 단계까지도 그러면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공유 주셨던 거는 그 과정 전체를 이제 자동화했다라고 좀 설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일부 과정들에 대해서는 배포가 되기 이전에 한번 뭔가 그 인프라 엔지니어분들이 K6를 통해서 로컬에서 또 테스트를 하는 별도 단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디렉션이 이제 돌 때 추가적으로 뭔가 파이프라인 그 액션이 따로 있는 건지 그거까지는 좀 궁금합니다. 잘못 전달이 되었다면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집중해서 작업한 부분은 배포 워크플로우 자동화였어요. 그래서 이 배포 워크플로우에 당연히 이제 테스트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저희는 그 쿠버네티스의 파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뜬다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동화하지는 못했고 향후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좀 더 그런 것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